네, 결국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네, 정해졌던 수순인데요. 이제는 대표팀 내분 문제도 잘 정리하고 후임 사령탑 선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 어제 딱 이 시간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모습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일단 경질에 대한 과정에 이변은 특히 없었어요,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팀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여론과 같은 결론이 나왔고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또 SNS를 통해서 공식 발표가 있기 1시간 정도 전에 SNS에 이제 작별 인사를 올리면서 네. 짧게 글을 올렸는데 1년간 여정 놀라운 인크레더블 전이 뭐 이렇게 놀라운 여정 함께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네. 지난 1년간 13경 연속 지지 않았다. 그 준결승까지 그걸 특별히 네. 강조하면서 킥오 파이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떠날 때도 그렇게 국민들 팬들의 어떤 마음을 읽는 것은 부족한 그 상태로 떠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발표를 대한축구협회장이 했거든요. 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목소리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몽규 협회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한 건데 예. 경기 운영 그리고 선수단 관리 그리고 이제 근무 태도 이 세 가지에서 국민들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도 토마스 밀러 위원장도 바뀌고 위원도 새로 선임해서 후임 감독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일단 선수 선발할 때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또 지적이 있었고 네. 감독이 K리그를 관전하면서 새 선수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 선수 기용 문제도 좀 따라왔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몇 번 정도는 관전을 했어요. 관전을 했는데 이제 주로 근무지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오래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처음부터 그 클린스만을 취재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예. 물론 작은 것들은 많지만 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하나는 아시안컵 3차전,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 전에 이미 1승 1무로 우리가 그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예. 3차전에서는 그러면 안 쓴 선수를 로테이션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전을 내보낸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우승이 목표라고 하는 팀은 다 대부분 다 팀들이 다 로테이션을 했고 예. 그 쉬게 해줘야 되는데 주전들을 그리고 안 뛴 선수들이 그러면 많이 실력이 차이 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그 선수를 써서 만약에 지더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승이 목표다. 조 1위가 목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마지막에 조 1위를 우승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전략에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거다. 이 패배가 만약에 지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 이것을 딛고 다시 일어날 말을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똑같이 베스트를 썼다가 경기가 안 풀려서 꼬이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젊은 선수들이 한 경기를 뛰어보느냐 안 뛰어보느냐는 나중을 위해서 달라요. 그런 경기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근데 26명 엔트리도 확대된 이 명단에서 5명은 1분도 못 뛰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를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 애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가장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물어볼 기회도 이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물어볼 기회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그러니까 16강을 확정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 그럼 이해가 안 또 됐던 하나는 건 이제 뭔가요? 그 패배 후의 반응이에요. 요르단전 경기를 질 수 있죠. 경기하다가. 근데 요르단전을 패배한 뒤에 이제 선수들 보면 이제 울기도 하고 예. 진짜 마음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감독은 요르단 감독을 환하게 축하해 주는데 그 정도가 너무 좀 과해요. 너무 웃었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물었어요, 기자가.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문화의 차이 비슷하게 또 대답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근데 약간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걸 보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경기 안 될 때 얘기하는 표현이 I'm angry, 뭐 I'm disappointed 주로 I예요. 나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화났고 내가 또 잘 됐다 I'm pleased, 난 되게 좋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팀, our 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 의식, 한몸의식 이런 게 보이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질 때도 저렇게 밝게 아니 뭐 살짝 웃으면서 축하해 줄 수 있죠. 근데 뭘 그렇게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보는 국민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런 정서로 보면 뭔가 한 팀이 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수장을 맡지 않았나. 이 수장으로서는 물론 이제 유명한 감독이고 옛날에 쌓은 것도 많고 유명한 축구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는 전혀 조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소개한 평론가, 편집장, 매체 편집장도 우리는 없고 나만은 네. 있었다 이런 저희가 아까 소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네, 좀 관련 전술-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전술부재는 감독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없다는 전술이 있습니다. 4-4-2가 있고 4-1-3-1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근데 중간에 4가 있지만 미드필더 4명은 그 중원 싸움에 불리한 4. 왜냐하면 양쪽 측면이 가운데로 안 올라오고 주로 측면에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예. 그 약간 옛날 스타일의 4-4-2에 분명히 전술이 있어요. 네. 전술이 없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상대 팀이 최전방부터 압박을 해오면 빌드업이 안 되니까 뭐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통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호주 후반전, 사우디 후반전처럼 애들이 다 내려가서 수비하면 그때는 게임이 돼. 왜? 개개인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고. 근데 네.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 오르다니 준비를 잘한 거죠. 예. 전술이 있는 거예요. 전술이 있는데 있지만 태도의 문제. 네. 선술이 있어서 그걸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거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감독이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문답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기자들도. 예. 네, 답답한 거죠. 그동안 좀 계속해서 대표팀을 취재해온 김동민 기자의 어떤 비판적인 좀 생각이 담아있는 대목이었는데 대표팀 내부 문제도 이제 남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소집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는데 회장이, 맞나요? 오늘 조몽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안컵 대회 기간에 음주를 해서 대표팀 자격 정지도 한 적이 있고 네. 선수들은 나중에 눈물로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전례도 있고 대표팀의 어떤 품위 손상과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경기 파악을 해서 잘못된 네. 선수가 분명히 부분이 나오면 대표팀 누가 됐더라도 대표팀 자격 정지라는 그런 중징계까지도 해서 이거는 분명히 교통 정리를 하고 다음에 서로 누가 감독이 됐던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예. 다시 출발하기도 좀 네. 그렇고 뭐 개운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교통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대표팀에게 용납이 안 된다. 이 라인을 기준을 제시해야죠. 그것도 예. 뭐 싸울 수는 있는 문제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혼을 내죠. 예. 뭐라고 품거나. 근데 그 현장에 그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있었는데 네.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게 리더입니까? 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경위를 네. 좀 파악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는지 좀 네. 분명하게 해야 된다 분명히 이런 해야 말씀이시고요. 더 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재발 방지가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경질이 됐고 이제 후임 사령탑 선임이 또 다른 해야 문제이지 되는데.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임시 사령탑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3월 21일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예.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하거든요. 네.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감독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외국인 사령탑을 뽑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시로 그러면 국내 사령탑을 좀 원포인트처럼 이렇게 맡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이름이 이제 황선홍 감독, 뭐 홍명보 감독, 예. 뭐 그런데 이제 홍선홍 감독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4월 달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는데 거기서 3등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에 갑니다. 본선에 예. 아시아의 세 장이 있는데
그 4월달 대회를 준비할 때 보통 A매치 기간에 황선홍 감독이 뭘 했냐면 대표팀 소집 의무 기간은 아니에요. 올림픽은. 그래서 K리그 팀 협조를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선수만 데리고 많이 그 조직 훈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때 올림픽 팀도 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올림픽 팀의 4월 달에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예선이고 예. 올림픽을 가느냐 마느냐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한테 A매치를 또 맡긴다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으려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력 인정받았죠. 2시즌 연속 울산 우승으로 했고 예. 네. 그리고 선수 장악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K리그 감독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데려다 쓰고 또 이제 다시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감독이냐 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 K리그 쉽게 본다는 거니까 결국 대표팀이 단단해지고 선수 점유율이 넓어지려면 K리그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K리그를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협회가 그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 대목이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재해가 오면 홍명보 감독이나 울산 구단에서 대중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근데 무엇이 정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이고 차선이냐 이건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네, 홍명보, 황선홍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좀 여러 변수가 네.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번 클린스만 감독 사례로 외국인 감독을 선택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선임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려면 시간도 꽤 걸릴 것 네네. 같고요. 고민도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좋은 감독 맞습니다. 그 AS 로마의 무리뉴 감독, 그 손흥민 토트넘도 잠깐 같이 네. 있었고 예. 친하죠. 친한파 감독이라고 하는데 몸값이 비싸겠죠. 뭐 네. 무리뉴 감독도 지금 로마 사령탑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대표팀 할 때 이제 그 과거 엔리크의 후임으로 잠깐 스페인 대표팀 했던 그 모레노 감독이라고 스페인 감독인데 러시아 소치 지금 감독이거든요. 예. 그 감독도 계속 꾸준히 얘기 나왔었고 그런데 결국 외국인 감독 그 문제는 이름값보다 좀 그 실력이 있는 감독을 잘 이 전력 강화 위원회도 새로 꾸려진다니까 거기서 좀 약간 정말 실력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그런 감독을 뽑았으면 좋겠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축구를 할 건데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죠.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향이 없었다는 게 늘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이겨도 개운치 않고요. 예. 지면 아프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그 클린스만 감독 사례도 이름값 때문에 지금 실패로 네네, 끝난 그렇죠. 그런 사례인데 결국엔 말씀하신 그 방향성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축구협회의 존재 이유 같아요, 저는. 축구협회는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 그 기관인데 네.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했잖아요. 네. 그 상대가 압박을 해도 공격을 계속 풀어가고 예. 그리고 클린스만호 초반에도 그 벤투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빌드업 축구를 했어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축구를 안 하고 다시 옛날에 급하면 이제 또 뽕차고, 네, 멀리 차는. 네, 급하면 뽕차고 뭐 풀려 선수들 그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일찍 져서 짐을 쌌잖아요. 네. 자, 이라크한테 졌고 이란한테 졌어요. 근데 독일도 이기고 뭐 연속 이겼죠. 스페인도 이기고 유럽의 강팀을 이기는데 왜 저 아시아의 이라크, 이란한테 질까? 그러면 이제 축구하는 지향하는 축구가 그럼 일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지향하는 축구가 있어요. 보면 늘 패스를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으면서 한 번에 갈 걸 서너 번으로 가요.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패스하고 패스받고 그래서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 중원에서 골 넣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하는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밀집돼서 수비를 잘 하다가 강팀을 상대로 역습을 할 때 그것도 그 잘 계산이 돼 있고 전술적으로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이 이번에 어떻게 축구를 했습니까? 그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방심한 것도 있어요. 일본이 그 전반전에 그 이란한테 압도적으로 해놓고 네. 후반에 방심한 것도 있는데 이란하고 이라크는 서너 번에 갈 패스를 서너 번에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해야지. 예. 그러니까 길게 간다고요. 그리고 거칠게 하고요. 거칠게 하고 길게 하는 축구를 일본이 많이 경험을 옛날에는 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근데 요즘도 우리나라 축구도 이제 바뀌어 갔으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축구 약했죠. 내용은 일본이 좋은데 결과는 우리가 이겨요. 뭐 이런 축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 예. 근데 이라크하고 이란이 이번에 그런 축구를 한 거죠. 오래간만에 일본에게 뼈아픈 그런, 이거 많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국제 무대 가면 여전히 자기들 축구를 하면서 성적을 낼 겁니다. 예. 그 축구는 국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거친 축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또 세부 전술을 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향하는 축구가 있으면 해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 축구는 뭐가 무너지면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을 찾기 힘들어요. 예. 그게 방향,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게 있으면 이 방향에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네. 이 약팀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강팀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 방향이 없는 축구는 늘 뭐 잘하긴 했는데 저게 전술적으로 잘한 건지 야 선수들의 프리킥 능력 저 개인 능력 아닌가? 뭐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보였던 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 협회가 그런 거를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에 관계없이 방향이 있을 때 그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번에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팬들의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향하는 축구에 대한 비전부터 제시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경질이 됐고 또 후임 속보 등 YTN 스포츠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부 김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